안녕하세요. 챕터 37의 강의를 맡은 EOA 13기 양희수입니다. 37단원 Relativity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로런츠 변환을 기반으로 한 상대 속도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플러 효과와 운동량, 에너지의 상대론적 표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관성계라는 것은 고전 역학에서 뉴턴 제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가 이에 해당하며 가속 운동하는 경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나 관계없이 진공에서의 광속은 누가 측정해도 C로 일정하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물체의 속력은 C보다 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성에 대해 다루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측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물체를 위치 좌표뿐만 아니라 시간 좌표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시간을 측정할 때 가장 가까운 시계의 시각으로 측정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기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관찰자나 A에 가까이 있는 이 관찰자나 관계없이 둘을 다 서로에 대해서 정지에 있다면 사건 발생 시각을 동시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건의 의미보다 관찰자들에게 관측되는 빛의 반짝임 정도로 생각하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관성계의 관찰자는 동시성을 똑같이 인식하지만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들은 동시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것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관찰자 A, B가 있습니다. A는 B에 대해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B가 보았을 때 동시인 두 사건을 두고 A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동시인 두 사건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광속 불변 원리에 의해서 A가 보았을 때의 광속은 B가 본 광속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A가 속해 있는 관성계는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 사건보다 오른쪽 사건이 A에게 먼저 관측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보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 오른쪽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왼쪽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들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지연은 두 관성계의 관찰자들이 서로 다르게 시간의 길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 시계를 이용한 사고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관찰자 B의 관성계에서 A, B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빛 시계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빛을 쏘아 올려서 위에 거울에서 반사된 다음 다시 아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입니다. B가 보았을 때 자기 스스로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고 이 고유 시간 델타 t0는 광속으로 ED만큼의 거리를 간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보았을 때 A의 시계의 빛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표현해보면 A의 시간은 델타 T는 C분의 2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L의 길이는 A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B시계가 전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V 델타 T가 되고 이 B시계의 높이는 B와 똑같이 D이기 때문에 L은 루트 2분의 V 델타 T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D는 앞서 B에서의 식으로 2분의 C 델타 T0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여기에 대입해주고
L을 계산해서 다시 델타 t에 대입을 해주면 델타 t는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델타 t0가 됩니다. 이때 v는 c보다 작기 때문에 델타 t는 델타 t0보다 크게 되고 이는 시간 지연, 즉 b가 보았을 때 a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길이 수축입니다. 이번에는 관찰자 A와 같은 관성계의 물체를 B가 측정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생각해보면 A는 이 우주선의 길이를 관성계의 속력을 이용해 L0는 A의 속력 V 곱하기 델타 T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보았을 때 A의 우주선의 길이는 B의 한 지점을 A의 우주선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B가 측정하기 때문에 B가 측정한 A의 우주선의 길이 L은 V 델타 T 제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간 지연에서 도출해낸 델타 T0와 델타 T의 관계식으로부터 L과 L0의 관계식을 써보면 L은 감마분의 L0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런츠 인자 감마는 베타가 C분의 V라고 가정했을 때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와 같은 길이 수축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막대의 끝에서 빛이 반짝여서 반대쪽 끝에 있는 거울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반짝여서 빛이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막대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즉 막대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에는 빛이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0라고 했을 때 L0는 2분의 ct0가 됩니다. 이때 막대와 다른 관성계에 있는 막대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관찰자는 막대의 길이 L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반대쪽 끝에 있는 거울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1, 그리고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2. 자, 이때 빛의 속력은 어느 관찰자가 보아도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늘 c로 생각할 수 있고, 이때 L의 길이는 두 가지씩 c-v t1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t2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c 플러스 v t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t1 플러스 t2와 같고, 이는 곧 앞서 시간 지연에서 표현했던 감마 t0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위의 경우와 똑같이 L은 감마분의 L0라는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로런츠 임자에 대해 더 살펴보기에 앞서 로런츠 변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좌표계가 관성계 S에서 S'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의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X와 T를 변환할 때 이렇게 X'은 X-VT, T'은 똑같이 T, 이런 식으로 변환했습니다. 길이는 단순히 빼고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V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 적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론을 적용시킨 변환이 바로 로런츠 변환입니다. 로런츠 변환에서는 L0는 감마 L이라는 식으로부터 X'은 감마
x-vt라는 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L0는 x' 그리고 L은 x-vt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에서 x 대신 ct를 그리고 x' 대신에 ct'을 적용시켜서 다시 풀어주면 t' 역시 감마 t-vx 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런츠 변환에서 얻은 두 식을 이용해서 로런츠 인자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x'식에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의 식에 감마 x'-vt' -vt 이런 식으로 대입했을 때 여기서 t에다가 다시 감마 t' 플러스 vx c의 제곱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로런츠 인자인 감마가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런츠 변환을 이용해 상대 속도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델타 x와 델타 t에 대한 식을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관성계 S에서 측정한 속력 U를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보고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를 S'에서 측정한 속력 U'으로 치환해서 정리해보면 1 플러스 v U' C의 제곱 U' 플러스 V가 됩니다. 이 식에서 V가 충분히 작을 때를 근사해보면 고전역학에서 다루었던 상대 속도의 식 U는 U' 플러스 V라는 식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빛에서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선 챕터에서 배웠던 소리의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 진동수의 변화는 음원의 속도와 관찰자의 속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빛의 경우 음원과 관찰자의 속도의 기준이 되어줄 매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식이 필요합니다. 그 식이 바로 빛에서의 도플러 효과를 적용시킨 파장 변화식인데요. 이 식에서 광속 C가 진동수와 파장의 곱과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진동수 변화에 대한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력이 충분히 작을 때 이 식은 F는 F0 1-베타 플러스 F0 곱하기 2분의 1 베타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앞쪽 부분은 소리의 도플러 효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 식은 상대론에 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해 속력과 파장 변화와의 관계식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수 식을 파장과 연관시켜 변환하고 이를 베타에 대해 정리하면 베타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되는데 이 값이 곧 베타의 값인 C분의 V이기 때문에 속력 V는 이 두 식을 사용하여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C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람다는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운동량과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량의 경우에는 기존의 역학에서 표현했던 P는 MV를 P는 M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0분의 델타 T를 이용하여 M, V, 감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지 에너지인 E0는 mc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총 에너지의 양이 되고 이 값은 감마 mc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핵반응 등의 영향으로 질량이 변화를 겪으면 개의 총 질량 에너지도 변하게 되는데 이를 Q value라고 하고 델타 M C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정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총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낸 만큼 상대론에서 다루는 운동 에너지가 기존의 고전 역학의 운동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총 에너지에서 정지 에너지를 빼보면 총 에너지는 감마 mc의 제곱이고 정지 에너지는 mc의 제곱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마 마이너스 1 mc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감마를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1 플러스 x의 n승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 c의 제곱 v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 c의 4제곱 v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를 적용시켜서 풀어보면 이 식이 2분의 1 m v제곱 플러스 8분의 3 m v의 4제곱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속력이 충분히 작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 고전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도출됩니다. 여기까지 챕터 37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단원인 만큼 개념을 꼼꼼히 익히고 직접 식들을 유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OE 13기 양희수였습니다.